보령시에 살고 있는 박인수 씨가 오래전 중학생 시절 무당집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기이한 시험담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인수 씨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 당시 13살이었던 인수가 산골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령군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령군은 1995년 1월 1일에 보령시로 되었지만 인수 씨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보령군이었습니다. 인수보다 5살 많은 친형은 보령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혼자서 부엌이 딸린 작은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 인수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형제가 같이 지낼 만한 좀 큰 자취방을 얻기로 했습니다. 인수와 그의 형은 한겨울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낼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학교 복문의 빈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 지역에 밝은 어느 할아버지 소개로 찾아간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동네와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낡았지만 마당이 넓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작은 연못도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어쩐지 눈매가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든 것은 주변 시세보다 그 자취방의 전세금이 많이 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형제가 지낼 방은 주인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안채와 붙어있지 않아서 집주인의 간섭이나 눈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침내 며칠 후에 인수 형제는 리어카를 빌려서 두 형제가 직접 짐을 싣고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인수가 중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인수와 형이 저녁밥을 해먹고 나서 잠시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안채 뒷마당에서 갑자기 꽹과리 소리가 꽹꽹꽹 하면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세게 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온 집안을 울리게 하는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나는 중간중간에 무슨 주문을 외우는 여자아이 나지막한 목소리도 들려봤습니다. 형제는 깜짝 놀라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안채에서 20살 정도의 얼굴이 유난히 하얀 처녀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 아주머니가 구슬을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얼굴이 하얀 여자는 신병이 들어서 내림굿을 준비하는 처녀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란 말인가? 인수와 그의 형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쩐지 주인 아주머니 눈매가 좀 매섭게 보이더니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두운 마당 한편에 작은 소반이 있었고 그 위에 촛불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큰 상은 구슬을 올리고 있는 안채 신당에 차리고 이쪽 마당 한쪽에도 작은 소반에 촛불 켜놓고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꽹과리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꽹과리 소리와 주문 외우는 소리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인수와 그의 형은 만일 학교 시험 전날에 이런 굿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어제 저녁에 보았던 그 젊은 처녀가 굿 음식이라며 떡과 함께 음식 몇 조각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처럼 집에서 올리는 굿은 1년에 2번뿐이며 나머지 모든 굿은 산에 가서 올린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 들은 인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형은 아침밥을 먹고 나서 독서실로 공부를 하러 갔고 인수는 널른 마당의 여기저기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문 옆에는 높다란 대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붉은 깃발이 하나 붙어서 나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높다란 대나무는
무당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형제가 처음 이 집에 방을 얻을 당시에는 그 대남을 보지 못했었고 설사 봤다고 해도 그것이 무당집 표시라는 것을 알 리도 없었습니다. 때가 3월초라서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안채에는 점사를 보려는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안채에 있는 신당의 문을 여닫을 때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울긋불긋한 각종 제사 음식으로 화려하게 차려진 무당의 신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를 보는 무구인 방울 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방울 소리보다 정작 무서운 것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인수형제의 방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안제 사람들과 같이 쓰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그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 내부 천장에 있는 30W 전등을 켜기 위해서 입구에서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내부는 공간이 넓어서 30W 전등을 켜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세 때문에 30W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은 나란히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칸은 남자용이었고 다른 한 칸은 여자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화장실 나누는 벽의 윗부분은 벽이 없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전전 가운데 30W 전등 한 개가 달려 있어서 양쪽 화장실을 모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가 한밤중에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던 것은 남자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바로 옆 여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수가 들어오면서 전등을 켰기 때문에 옆의 여자 칸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인기척은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수는 점점 그 집에서 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한 달 먹을 쌀과 김치를 가지러 시골집에 간다고 하면서 이왕 간 김에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시골집에 가고 없는 그날 새벽에 인수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나서는데 안채 쪽으로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니 불이 꺼진 어두운 안채의 높은 지붕 위에 하얀 수염을 기른 커다란 노인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보통 사람이 그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수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둘러쓰고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결국 인수는 화장실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방문을 열고 그 앞에서 소변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우연히 문이 열려있는 안채의 신당 안을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당 안을 보고 인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새벽에 본 그 수염이 하얀 노인의 커다란 입상이 신당의 정면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염이 하얀 노인은 바로 이 집 주인인 여자 무당이 모시는 몸신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형이 시골집에서 쌀과 김치를 가지고 돌아오자 인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봤던 무서운 일들을 얘기하고 이 집에서 빨리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도 밤중에 화장실 갈 때면 아무도 없는 옆의 여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채 지붕 위에 앉아있는 하얀 수염난 노인도 봤지만 인수가 무서워할까 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이사갈 돈을 곧 마련해 줄 것이니 당분간만 참고 지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후에 인수는 형과 함께 다른 곳에 자취방을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수 형제가 수개월간 무당집에 살면서 겪은 이 기이한 현상은 무당집터의 기가세에서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나 공포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